뉴스 그 후가 궁금하다. AS 뉴스. 그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 뉴스. 지난 6월이었죠.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납니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응급 환자가 있으니 일단 사고는 나중에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길을 막아서죠. 그러면서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사고 처리하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땡볕에서 10분여간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환자는 뒤늦게 온 119 차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5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일명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혼자 있는 거하고 부딪히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내 말에 지금 내가 사전부 다 안 해본 줄 알아 있지? 아니 환자 있는 거잖아.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병원 가야 돼요. 급한 거죠? 응급실 가요.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뭐 급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119 태워가고 내가 명함 줄 테니까 너 알아서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예,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내가 구급차 안 해본 줄 알아? 이거 요양병원 가는 거잖아. 응급실 가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쪽에서 이제 응급실 가는 거다. 환자가 있다. 명함 줄 테니까요. 하는데 명함 필요 없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이 사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유종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죠. 구급차에 타고 있던 고인이 되신 환자의 아들 김민호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게 지난 6월이니까 이제 한 네. 5개월, 6개월 흘렀는데 예. 그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어머니 떠나신 차이가 지금 또 크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힘들어하시고. 다시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들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질문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급차에 타신 건 어머님이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탑승하신 거예요? 폐암은 뭐 3년 동안 쭉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녔고, 그날은 좀 더 힘들어하시길래 네. 응급실로 통해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렇군요. 혼자 타신 건 아니고 네네, 집사람이랑 저희 아버지랑. 아버님도 타시고. 네. 그런데 이제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접촉 사고였어요? 저도 현장을 갔지만은 아주 가벼운 사고였어요. 앰뷸런스는 멀쩡하고요. 네. 그 택시 범퍼만 이렇게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택시 범퍼가 떨어져 있는 정도의 네. 추돌 사고. 네. 택시 기사분한테 지금 환자 상태가 이리이리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응급실로 가고 나중에 꼭 연락드리겠다. 이런 설명은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예, 정확히 그거는 전달을 했고요. 병원에 빨리 모셔다 드리고, 예. 사고 처리해드리겠다. 명함 일단 드리고, 사진 찍고. 응급기사도 그렇게 3번, 4번 얘기를 했고, 저희 집사람도 내려서 얘기를 했고, 예. 병원이 불과 400m, 500m 앞이었거든요. 하하. 자, 결국 어머님은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되신 거죠? 네네. 제가 다른 119 차가 와가지고, 119 대원분이랑 저랑 같이 해서 어머님을 모셨죠. 그게 한 시간이 그럼 얼마나 됐습니까? 그 사고 발생하고서 한 11, 2분 정도? 그 정도 지연이 됐죠. 도착하셨을 때로부터 한 5시간 만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방금 전에 음압병실이 다 찼다고 대기를 하셔야 된다고, 응급실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더 억울한 게 그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막지 않고 갔었어도 음압병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순서가? 예.
하하. 그 119에서 옮겨 싣고 다시 가고 하면 한 15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예. 그 상간에 10분 상간에 그 음압병실 하나 다 찼군요. 차버렸고 그리고 119 차 안에서 1시간 한 40분 정도? 그럼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고 아, 저는 그 부분이 더 억울한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자리가 나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혈하시는 걸 목격했죠. 그렇게 됐군요. 그 택시 기사가 응급 환자를 맡고 가지 못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분이 컸는데 그 네. 택시 기사 어떻게 됐습니까? 1심 선고가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10월에 1심 선고가 났네요. 네네, 10월 21일 날 1심 선고가 징역 2년이 선고가 났는데 징역 2년. 예. 예,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더라고요.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군요. 네네, 항소심 진행 중이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그 기사한테 업무방해죄밖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검찰이 지금 기소한 혐의를 보니까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특수폭행, 사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공갈미수까지 네. 적용이 됐네요. 예. 근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이거는 무슨 말이죠? 글쎄, 그거는 이제 1심 판결 전에 이제 네. 검찰이 수사한 내용인데요.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 이러한 유사한 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고 처리를 빌미로 이제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갈취했다. 검찰 공소장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아, 그럼 이 택시 기사가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내서 보험금 합의금을 탄 경력이 있다. 네네. 몇 번이나요? 6차례 걸쳐가지고 2,200여만 원 편취했다고 그렇게 검찰 수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이야기가 더 달라지는 건데 추돌 사고가 났고 네. 응급 환자를 보내지 않고 실랑이를 벌였다 정도가 아니라 고의 사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고의 사고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또 판명이 났고요. 고의 사고로요? 예. 블랙박스를 교통안전공단에다 의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경찰 쪽에서 이제 그쪽 전문가들이 보고 예. 이제 고의 사고가 인정이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허허,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랑이를 벌여서 환자를 막았다 정도가 아니라 사고 자체도 고의로 냈을 수 있다. 보험금 합의금을 노린. 예. 뭐 16년부터도 뭐 앰뷸런스랑 사고건이 또 있고. 앰뷸런스랑 부딪힌 게 또 있어요. 그 사고들 중에. 예, 용산 어디서 너 일부러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키우고 간 거지. 이거 불법이니까 50만 원 안 내놓으면 민원 집어넣겠다. 이런 협박 내용도 있고. 그렇군요. 앰뷸런스를 의도적으로 노렸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가벼운 문콕 사고에도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내고 그랬던 전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1심에서도 인정이 된 거예요. 네, 1심에 인정이 됐고. 이 과정에서 그 기사가 유족 측에 답변서를 보낸 게 있던데 네. 유족들이 그걸 보고 더 화가 나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31페이지 분량 답변서를 보냈는데 환자가 있는지도 몰랐다. 앰뷸런스가 온지도 몰랐다. 전부 다 부인을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앰뷸런스를 노린 사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앰뷸런스가 옆에 오는지도 몰랐다. 네네. 어떻게 그걸 모르죠? 그래서 차 안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녀가지고 몰랐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하하. 그러면 그 응급 환자가 있는 걸 몰랐다고 한 부분은 진짜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가 없죠. 사진까지 찍고 있는데 어떻게 몰라요. 이거는 응급기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응급 운전석 쪽에 앉으면 네. 이 환자를 열어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이 있대요. 네. 그거를 열고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고서 환자 있냐고 소리까지 지르고 그러면 거기가 바로 저희 어머니 얼굴 위로 맞닥뜨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읽다가 기가 막혀서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수준을 넘어서 보험금 합의금을 노린 사기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데. 네, 1심 판결에서 보면은 네. 그 모든 저기가 다 인정이 되고 예. 거기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선고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AS 뉴스에서 완전 새로운 사실을 지금 하나 알았는데요. 가족들은 이 정도에 만족할 수가 없다.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시라고요? 추가 고소를 여름에 해놨고요. 이미요? 어떤 부분입니까? 저 과실치사, 특수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해놨죠. 과실치사, 특수폭행, 네, 살인죄까지. 살인죄까지요. 예. 예, 근데 지금 징역 2년이 나온 걸 보면 재판부에서는 어머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네. 영향을 뭐 미쳤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선고된 게 맞고 일단 의무기록실을 제가 경찰서에 제출을 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판독이 나오는 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그리고 더 저는 억울한 거는 그 병원 가는 길에 그런 일을 겪은 것도 참 저거한데 네. 어머니가 피 흘리시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병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1시간 반 넘게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리 나서 들어갔는데 이제 의사들도 긴박하니까요. 하혈의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네네. 이제 내시경하고 뭐 이제 다 그 준비하다가 검사하시는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의학적이 됐던 어떻게 됐던 밝혀져야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이건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유족 측의 주장이신 거예요. 자, 이제 항소심 공판이 뭐 곧 진행이 될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6개월인데 아직도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것도 참 안쓰럽네요.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처음에 1심 선고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 사람이 2년을 살든 2개월을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네. 그쪽 상대방 쪽에서 하는 이렇게 나오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갈수록 더 괘씸하고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앰뷸런스를 노린 고의 사기였다면 이거는 죄가 훨씬 더 무거워질 거고요. 또 다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텐데 예,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밝히고 적당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 6월에 일어난 사고죠.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택시가 구급차를 막아서면서 환자가 끝내는 숨진 사건. 그 사건의 이후를 추적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